30년 전에는 하계올림픽을 주최했고, 그리고 16년 전에는 월드컵을 저희가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동계올림픽. 세계 3대 스포츠 제전을 모두 개최한 6번째 나라가 다음 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모셨습니다. 문체부 도종환 장관님을. 요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마음고생을 좀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문체부가 주관해야 하는데, 우선 뭐 단일팀이라든가 한반도기라든가 이렇게 갑자기 이슈가 돼서 정부가 집중적으로 질타를 받을지 모르셨죠? 그렇습니다. 몰랐습니다. 예. 그 얘기부터 한번 해보죠, 이제. 이 단일팀은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고 IOC가 그렇죠. 예.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네. 스위스 로잔의 이 승인 과정에 직접 참여하셨죠? 네네. 예. 일단 그게 제대로 잘 안 알려진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됐습니까? 우선 단일팀 관련해서는요. 네. 제안을 저희가 지난해 6월 무주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열려서 북한 태권도 시범단 ITF 시범단이 무주에 왔을 때 장웅 IOC 위원이 왔어요. 그래서 장웅 IOC 위원에게 우리 이희범 평창 올림픽 조직위원장이 제안을 단일팀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제안을 했고요. 했고 또 IOC 위원장 토마스 바흐 위원장에게 또 똑같은 제안들을 했고 우리가 진작에 했군요. 예. 우리가 단일팀 협상에 나서겠다고 했더니 IOC 위원장이 창구를 단일화해달라. 우리가 나서겠다. 이래서 이제 북한의 참여 문제를 포함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마식령 스키장을 가보고 싶다. 서로 공동 훈련을 남북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자. 금강산에서 문화제를 하자. 예술단 내려와 달라. 그다음에 태권도 시범단 다시 내려와 달라. 응원단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포함해서 IOC에 이미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단일팀 문제도 거기에 포함돼서 논의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핵실험, 정치 군사적 상황 때문에 논의가 묻혔다가 1월 1일 날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평창 올림픽에 참여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문제가 다시 논의가 되면서 9일 날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이 같이 단일팀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라는 논의를 시작한 거죠. 최종 결정은 20일 날 IOC에서 했는데요. 남북은 그렇게 합의했지만 이제 그 결정을 IOC에서 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스위스 로잔에 가셨고 그때 그러면 회의 주제를 아예 IOC 위원장이 했습니까? IOC 위원장이 주재하는 거죠. 직접 위원장이 직접 주재하고 IOC의 그 집행위원들도 참여를 하는 남북이 같이 참여하는 남북 IOC 위원도 함께 참여하는 회의였는데요. 장관님도 가셨고. 네네. 북한의 체육부 장관도 왔었고요. 그런데 이제 9일 날 그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이 문제가 공식 거론이 된 이후에 10일 날 선수들이 전지 훈련을 미국에서 마치고 돌아왔어요. 네. 이때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이때 9일 날 이게 문제가 거론되자 바로 왜 선수들한테 안 물어보고 니들이 결정하느냐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왜 우리 언론을 통해서 우리 선수들 왜 희생시키느냐. 네. 그다음에 단일팀을 갑자기 만들면 팀워크가 제대로 만들어지겠느냐. 그렇죠. 이런 문제 제기들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왔어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하고 타당성이 있는 문제제기라고 생각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못 드린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정부가 준비가 안 됐었죠 그때.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단일팀 역대 단일팀은 항상 환영받는 이슈였지. 네. 단일팀의 문제를 이거 공정하다 공정하지 않다는 프레임으로 공격을 정부를 향해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초기에는 당황한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죠? 네네. 그래서 10일 날 선수들이 들어온 뒤에 바로 제가 직접 한국 아이스하키 협회, 우리나라 아이스하키 협회장과 전무이사 등 임원들을 만났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상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세란 머레이 감독이 돌아온 11일 날 아이스하키 감독. 우리 차관과 체육국장이 직접 진천에 내려가서 선수들과 감독을 만나서
설명을 했고 이해를 구했고요. 그 뒤에 다시 그 다음 날은 대통령이 직접 선수촌에 내려가셨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내려가셔서 이해를 구했고 그다음에 선수들이 저를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수들이 이야기하자고 그래서 제가 또 선수들과 감독과 함께 대통령 장관 다 선수들과 다 선수들이 직접 만나자고 해서 선수들과 1시간 넘게 선수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선수들이 가장 우려하는 문제 또 도와주었으면 하는 문제들을 갖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선수들은 우리 피해가 있으면 안 된다. 피해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를 포함해서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그 문제가 궁금했죠. 그다음에 만약에 그럼 단일팀이 된다면 국가가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당신들이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뭔데요? 라고 물어요. 개인적으로 일정 부분 희생하는 게 있으니. 예. 우리한테 해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요구사항이 뭐냐.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 선수들은 정말 직접적이네요. 네. 그랬더니 우선 안정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환경, 즉 실업팀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직장이 있으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 요구다. 가능하겠냐. 그래서 알아보겠다라고 하면서 직접 알아봤고요. 몇 군데에서 하겠다는 기업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 고1 학생이 3명 있어요. 고2가 또 3명 있어요. 이 학생들이 질문을 하면서 우리는 대학에 가려면 운동을 접어야 됩니다. 없으니까. 체육 특기자를 받아주는 대학이 없습니다. 남자는 5개 대학이 있는데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은 없습니다. 우리도 체육특기생으로 받아주는 대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해결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지금 당장 답변은 못하지만 이거는 대학과 논의를 해야 되니까 대학과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실제로 가능한 대학들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제가 제일 우선 선수들의 요구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과정에 마침 수원시청에서 실업팀을 창단하겠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수원시청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80억을 들여서 아이스링크를 짓고 있는 중이에요. 마침 아이스링크를 짓고 있는 중인데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창단하겠다. 창단비 25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럼 우리가 창단하겠다. 대신 창단하면 문체부에서도 좀 지원을 해주고 도와줄 수 있겠냐 그래서 그건 가능하다.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예. 선수들이 또 하나 요구하는 게 있는데요. 협회에서도 요구하는 게 지속적인 지원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2022년 평창 동계올림픽에는 우리 재력으로 8강에 진출하고 싶다. 그때까지 계속 지원해 줄 수 있겠냐. 지원해 줄 수 있다. 이게 선수들이 원하는 거였고요. 그런 논의가 1월 10일, 11일, 12일, 1월 9일 날 처음 문제 제기된 이후에 계속 선수들과 협회와 논의됐던 거예요. 제대로. 예. 그리고 이 논의를 바탕으로 19, 20일 날 스위스 로잔에서 최종 결정을 위한 협의를 위해서 IOC에 갔었거든요. 거기서 가장 논의가 오래되고 또 결정이 어려웠던 것도 역시 단일팀 문제였습니다. 단일팀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IOC는 일단 북한 선수 12명을 받아라. 그래서 IOC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IOC가 12명을 받아라. 그래서 35명으로 팀 엔트리를 우리가 북한의 요구사항 혹은 우리 요구사항을 IOC에 12명이라고 요구한 게 아니라 IOC가 12명을 받아라. IOC가 12명을 받아라. 그리고 처음 하는 내용이네요. 그리고 게임당 최소 5명 이상 출전하게 해야 한다. IOC의 요구입니다. 북한의 요구가 아니고 북한의 요구가 아니고 IOC 요구입니다. 그래서 왜 보도가 안 됐습니까 제대로? IOC가 그렇게 요구해서 우리는 그렇게 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 선수들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정회를 시켰어요. 제가. 정회를 하고 그때가 밤 12시 가까운 시간, 한국은 12시 가까운 시간이었는데요. 협회에 전화를 해서 전무이사라든가 또 아이스하키 협회장과 통화를 했고요. 그러면서 감독이 3명까지는 받을 수 있지만 5명은 어렵다고 한다. 너무 많다. 그래서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제 협상을 시도하면서 이거 완전 잘못 알려져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아이스하키 선수들의 요청을 받아서 3명까지라고 IOC 요구했고 IOC는 아닌데 더 많이 받아라. 그럼요. 5명을 받아라. 전체적으로는 북한이 12명을 받고 그러니까 이런 거 같네요. IOC에서는
이제 IOC가 단일팀을 계속 관심 있고 밀었던 것은 한반도에 이제 전쟁 위기가 있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올림픽을 통해서 그 긴장이 완화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올림픽의 역할이니까 네. 올림픽위원회에서는 그런 정도 효과를 내려면 당연히 숫자도 오고 생색만 내는 게 아니라 선수도 많이 출전해야 그런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더 많이 출전시켜라. 예. 이렇게 한 거네요. 그것도 아주 강하게 요구했었어요. 이거가 어떻게 안 알려졌죠? 이거 문체부가 홍보를 못한 거 아닙니까? 네, 홍보를 못했고 또 공장장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으셔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에요. 없었는데요. 그때 불렀는데 너무 바쁘셔가지고 안 오신 거예요. 그때 어디 가신 거면 여기를 오셨어야지 처음부터. 거기다 다 끝난 다음에 오시면 뭐합니까 이렇게. 이제 조금 더 드릴 말씀은 뭐냐면요.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바람에 정회를 해놓고 이거 완전히 예상 논의를 하다가 우리가 5명 요구했는데 IOC가 3명으로 줄여라 이게 아니네요. 아닙니다. 거기다가 워낙 IOC에서 세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우리 선수 입장을 물어보았고 논의를 계속하고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우리 아이스하키 협회에서는요 잠을 안 자고 새벽까지 계속 우리와 논의를 해가면서 기다리고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했었고요. 연맹 이런 데서도 뭐 발언권 있지 않습니까? 국제 아이스하키 연맹에서는 어떻게 요구를 했냐면은요. 국제 아이스하키 연맹 르네 파젤 회장이 선수를 희생시키기 어려운 국내 사정이 있다면 북한 선수 5명을 더 포함해서 27명의 게임 엔트리를 주겠다는 것이 IIHF 국제 아이스하키 연맹의 공식 결정이다. 와, 다른 나라는 22명이 뛰고 우리는 27명이 뛰게 해주겠다. 예. 그게 가능하냐? 일본이나 스웨덴이나 스위스가 그게 동의하겠냐? 하겠냐? 그랬더니 다 동의 받았다. 이런. 그렇게까지 제안하면서 북한 선수가 최소 5명 이상은 게임마다 참여를 해야 한다는 게 보수 정당 욕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수 매체하고 결국은 국제사회 IOC 혹은 IIHF 아이스하키 협회에서는 당연히 그 정도 의미가 있는데 왜 반대하냐고 하는데 요 불공정 프레임에 딱 갇혀가지고 언론도 안 도와준 거네요. 예. 이런 망할. 진짜 나쁘네요. 저희는 27명이 뛰게 해주겠다는 IIHF의 요구를 고민을 하다가 이것도 받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일본하고 경기를 해서 우리는 27명이 뛰고 일본은 22명이 뛰어서 우리가 이겼을 경우에 일본 네티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왜 저게 특혜를 주느냐 할 수 있죠. 비겁하다고 할 테고 지면은 더 창피하고 차라리 깨끗하게 이기든 지든 깨끗하게 22명이 뛰는 것이 낫겠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이건 안 받겠다. 선수들 피해가 있는 게 아니고 거꾸로네요. 네. 국제사회 IOC 이게 제대로 안 알려졌다는 게 이건 진짜 언론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문체부에서 당장 뉴스공장에 나왔어야 하는데 판단 착오예요. 네. 그 얘기를 왜 이제 이게 알려집니까 이게. 이거 말도 안 해요. 정말. 내막이 그랬군요. 저는 거꾸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막 강하게 요구하는데 IOC나 국제 아이스하키 연맹에서 그렇게까지는 어떻게 해줘 이러지 않았을까? 막연히 추측했는데 정반대였고요. 정반대였네요. 최소 5명 이상을 출전시키자는 요구와 우리 감독이 3명 정도까지는 받을 수 있지만 그 이상 안 된다고 하는 사이에서 이게 계속 정해를 거듭하니까 중재안이 나온 게 4명이었어요. 4명으로 그럼 하자라는 중재안이 나왔는데 전 그것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단일팀 못하는 한이 있어도 우리 의견을 지켜줘야 된다. 우리 선수와 감독들의 입장을 지켜주지 않으면 단일팀 못한다고 제가 버텼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저희 안을 받아들이면서 최종 결정이 된 거죠. 이게 이렇게 된 거구나. 이 내막이 이렇게 안 알려졌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네. 문체부 바보. 그리고 언론도 정말 나쁘네요. 이 스토리는 그 자체로 사람들한테 감동적인 면이 있어요. 국제사회가 한반도에서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준다. 이게 안 알려주고 그냥
선수들 시간 뺏어가지고 이게 불공정하지도 않은 이 포탈의 댓글 부대 진짜 잡아야 되겠어요. 그 선수들이 희생되는 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 제기에 관련해서 이제 북한 선수 3명이 들어오면 우리 선수 3명이 완전 제외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 견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전 제외된다든가 하는 것은 이제 뭐 저희도 이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선수 선발은 전적으로 감독에게 맡긴다는 것이 IOC의 결정 중에 또 하나예요. 근데 5번 경기를 하는데 4번을 뛰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나 30분을 뛸 선수가 25분을 뛰거나 20분을 뛰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완전 배제라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북한 선수 3명이 들어오면 우리 선수 3명이 경기를 아예 못 뛰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또 퍼뜨린 거예요. 그러니까